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도영 박사의 건강이야기의 이도영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이고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그 척추관 협착증의 종류하고 그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척추관 협착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선천적 척추관 협착증, 두 번째가 후천적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이전 시간에 척추관 협착증 발생 원인 설명드리면서 그 허리의 세관절 복합 구조죠. 디스크하고 후관절 두 개니까 거기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불안정이 발생하면 그 디스크는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납작해지면서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그 척추관이나 신경공 안으로 그 두꺼워진 인대나 관절이 침투해 들어가지고 그 구멍이 좁아진다는 설명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후천적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리고 선천적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이미 척추관의 모양이 좁아진 모양으로 태어난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설명 다 나왔는데 정상의 허리입니다. 허리고 척추관이고 신경이 통과하는 척추신경의 덩어리가 보이죠. 후천적 척추관 협착증은 이름 그대로 디스크가 바람 빠진 타일처럼 바깥으로 밀려나서 척추관 좁아지고 두꺼워진 인대 관절막이 척추관 내로 침투해가지고 척추관의 모양이 많이 좁아지고 변형된 거 보여요. 그리고 발육성 척추관 협착증이 바로 선천적 척추관 협착증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에 따라서 발육성 또는 선천적 따로따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모양을 보면 금방 알거든요. 뼈의 모양이 이미 어머니 배 태어날 때 모양이 아주 다르죠. 모양이 다르니까 이렇게 좁게 만들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면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경이 통과하는 척추관의 구멍이 좁아지는 현상은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그 나타나는 증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천적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니까 나이든 그 노인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그 선천적 척추관 협착증은 어머니 배에 태어날 때 척추관에 문제가 이미 생겼으니까는 30대의 젊은 나이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대개가 후천적이거든요. 후천적이기 때문에 그 나이든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발생 빈도는 보통 50대에서 70대 사이 나이에 5 내지 10%가 이 질환으로 고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한테는 좀 비교적 많은 병이죠. 많은 병입니다. 그러면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증상으로 고생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허리의 세관절 복합 구조의 퇴행성 변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또 하나는 척추관이나 신경공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은 그 부위를 통과하는 신경이 압박된다 그랬잖아요. 이 신경 압박으로 나타나는 증상하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허리의 세관절 복합 구조, 그러니까 디스크하고 후관절의 퇴행성 변성이죠. 이걸로 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면은 허리하고 엉덩이 쪽이죠. 여기에 그 막연한 그 통증하고 불편하고 거북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프다 뭐 이런 표현보다 하여튼 여기가 좀 거북하고 편치 않다, 뻐근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렇게 또 허리가 이렇게 굳어진다, 뻣뻣해진다 이런 증상도 많이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증상은 오래 앉아 있거나 주무시고 신나게 주무시고 일어날 때 이런 증상이 또 심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증상이 아주 경미하고 또 증상이 났다가 금방 사라지니까 별로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조금 진행되면은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번째 증상인 신경 압박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시기가 되면은 이 다리 쪽이죠. 다리 쪽이 뭐 저리다, 아프다, 뭐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한참 걷다 보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다리가 자꾸 힘이 없는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한참 걸으면은 다리에 알이 베긴다. 그 장단지가 이렇게 터져나가는 이렇게 커지는 기분이 든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니까는 자꾸 다리가 힘이 들으니까는 걷다가 주저앉아서 자꾸 쉬거나 쪼그려 앉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발바닥의 감각이 뭐 화끈거린다. 감각이 이상하다. 아주 심한 분은 내가 지금 땅을 딛는데 내가 바닥을 딛는지 솜을 딛는지 뭐 어떤 거를 딛는지 또 감각이 이상하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병이 점차 진행되면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쉬죠. 그러면 또 쪼그려 앉아가지고 한 2, 3분 쉬다 보면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일어나서 또 걷고 걷다 보면 또 증상이 나빠지니까 또 쪼그려 앉아서 쉬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자꾸 반복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사람은 한 50m도 걷지 못합니다. 50m도 걷지 못해서 또 쪼그려 앉아 쉬고 쪼그려 앉아 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된 척추관 협착증 환자를 보면은 아주 나이 든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분이죠. 이렇게 둥그리고 이렇게 걷거든요. 이거는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 걷는 이유가 무슨 다른 원인도 꽤 있겠지만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 이렇게 걷는 이유는 이렇게 등을 구부리면은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 압박이 좀 줄어들어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이렇게 구부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부리면은 그 신경 압박이 주니까는 통증은 조금 좋아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허리가 점점 굳어지죠. 허리가 굳어집니다. 허리가 굳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허리 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니까는 결국은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허리 근육이 필요해지니까.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또 더 나빠지면 또 구부리고 그러면 또 허리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환자가 어떤 경우에는 그 자골신경통의 증상이라 그래가지고 다리가 땡기거나 뻗치거나 이런 방사통의 증상이 아까 설명드린 증상 외에 갑자기 악화되거나 새로 추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은 기존의 허리 협착증에다가 허리 디스크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 척추관 협착증하고 허리 디스크는 서로 어떻게 다른 질환인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질환 모두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나 모두 그 신경이 통과하는 척추관이나 신경공이 좁아져 가지고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증상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허리 디스크는 허리뼈 사이에 디스크만 주로 튀어나가지고 신경을 압박하는 현상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지금 수도 없이 설명드렸지만은 허리의 세관절 복합 구조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불안정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한 2차 신체 반응으로 그 디스크는 바람 빠진 다이처럼 내려앉으면서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인대나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그렇게 되니까는 그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나 신경곤이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니까는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은 발생 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증상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증상을 큰 차이를 보면은 그 허리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젊은 나이에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성이니까는 노인에서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삐져나온 거니까 증상이 좀 약간 급성이에요. 급성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그 오랜 시간에 거쳐서
서서히 증상이 진행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특징적인 증상은 허리 디스크는 그 증상이 그 허리하고 엉덩이에서 다리 아래로 뻗치는 그 뻗치고 당긴다 이런 같은 방사통의 증상인데 이 척추관 협착증은 그 증상이 이런 심한 통증보다는 그 다리가 뭐 근육통 같다. 뭐 피가 통하지 않은 기분이 든다. 이런 식으로 막연한 그 뻐근함이나 그 불편감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습니다. 실제로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질환은 그 발생 원인이 서로 상호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두 질환이 동시에 복합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 시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두 질환이 동시에 복합된 경우에도 그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는 드물고 주로 허리 디스크 증상만 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척추관 협착증은 무시하고 허리 디스크만 수술했다. 그렇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 수술 후 결과가 좋지 않겠죠.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하는 환자가 수술 후에 수술 결과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많습니다. 다른 원인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척추관 협착증하고 허리 디스크하고 같이 돼 있는데 허리 디스크만 수술하고 척추관 협착증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교성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척추관 협착증의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하고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